네, 연속기획으로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를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나왔다고요? 네, 3월 달에 나왔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임시정부사가 이제 전문적인 학술 서적은 몇 권이 나온 게 있는데 대중서로서는 아마 처음 나온 것이고, 이게 대중서 중에서도 이제 임시정부 수립 배경에서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걸 보통 우리는 45년까지 보는데 48년 해방 후까지 임시정부가 연장된 걸로 해서 쭉 일관되게 일이 관지하는 대중서로 이제 냈던 거죠. 예. 그러면 48년까지의 이제 역사를 기록한 건가요? 예, 48년 정확히는 8월 14일까지죠. 8월 15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니까. 네. 어떤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임시정부 뭐 전반적인 흐름을 되돌이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술 서적들을 나온 건 이제 자기 전공 분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되돌이면 가능하면 다 집어넣은 그런 이제 통사 형식의 이제 임시정부사라고 할 수 있죠. 통사 형식이라는 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사라는 것은 이제 각 개별 분야별적이 아니고, 예컨대 임시정부 중에서도 뭐 임시의정, 오늘날 국회 같은 임시의정원만 연구 한 분은 그것만 내고, 또 광복군 한 분들은 광복군만 내고 이렇게 했는데, 임시정부에서 일어났던 전체적인 임시정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괄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보니까 우리 박사님 증조부께서도 독립운동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좀 책 발간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됐죠. 공부한 자체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많이 봐왔고, 또 저희 집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게 된 원인도 됐고, 그래서 이번에 책 쓰는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쓴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임시정부의 의미와 위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임시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통적인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는 초대 제1회 임시의정원에서 오늘날 국회죠. 거기서 정식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해외에서 우리가 27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해방 후에도 3년 동안 우리가 흔히 3년 동안 미군정식이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또 얘기하는데 해방 후에까지 이제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활동을 한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제가 조명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27년 동안 했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임시정부를 꾸려간 나라가 없었죠. 그래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해외에서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뭐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 얘기할 때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좀 부족한 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 27년 동안 꿋꿋이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바라보면서 임시정부가 하나의 구심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임시정부사가 이렇게 발간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 계속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좀 적었다라는 반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독립운동사 연구가 좀 그동안 미미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소홀히 됐던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제 나라를 찾게 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논공행상. 왜냐하면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징벌을 해야 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수립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동안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독립운동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알다시피 해방 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이 안 됐다는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뭐 그 반민특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성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았습니다. 연구도 제대로 안 됐고요. 대학에서 독립운동사가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결국엔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관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사 쪽으로 보면은 일본이 이제 상대적인 국가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사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과거사의 반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친일 인사들이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과거사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 있는 사과. 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해자가 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지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피해자가 먼저 사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고 또 하나 양국이 다 중요한 것이 이런 그 역사 교육을 정확히 좀 해야 되겠다. 일본에서도 이런 독립운동사, 그러니까 일본의 일제 시기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독립운동사가 정확하게 이제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다 정밀한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제 용서와 화해로 나가야 되겠죠.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참 지금의 이제 아까 진정한 사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어떤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이라든지 진정한 사과 없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움도 좀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에 끌려가서 고초를 받았던 그 할머니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아직까지 정확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뭐 한일 협정한 걸로 다 미루고서 모든 것을 벗어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보다 어차피 오랜 역사를 서로 공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앞으로는 용서와 화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특히 올해는 참 특별한 한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또 그렇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100주년이다, 몇 주년이다, 10주년 주기 이렇게 행사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특히 이제 3.1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사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실 있는 행사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를 얘기할 때는 임시정부 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정신을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 중에서 1945년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이제 순국선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국선열은 그야말로 이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원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하고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을 좀 기려야 되고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 하게 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도 3대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독립운동 후손들이 좀 더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뭐 독립운동가 후손들 자신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예컨대 이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후손한테 이제 그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잘 받으려고 하질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받는 게 좀 창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기관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조회 시간에 이것을 왜 받는지를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회 시간에 올라가서 이 장학금은 누구누구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독립운동해서 그 공으로서 받는 장학금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게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했더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거는 베푸는 수혜가 아니죠. 독립운동가 후손들한테. 정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가 후손한테 베푸는 것은 시혜가 아니고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100주년이나 이런 기념 때마다 또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권 차원에서만 이런 것이 할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좀 연속성 있게 기념 사업이 이제 진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바른 역사관이 필요한 이유가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바르게 전해야 하는 책임 때문일 텐데 이렇게 네.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독립운동 총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